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선시대 박수연입니다. 3월 금리나 전망이 크게 낮아지고 고금리 장기화 우려 속에 지역은행 위기 가능성도 절개되고 있지만 여전히 미증시는 기술주 중심으로 급등하면서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지난주를 마쳤는데요. 이번 주는 블랙아웃 기간이 지나고 지금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 꼭 함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동 지역의 확장 리스크도 살펴보셔야 될 텐데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이런 부분들 놓치지 말고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의 주요 경제지표 일정들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중국 경제 전문 매체 차이신이 집계한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52.7로 확장과 수축의 기준치인 50을 13개월 연속 넘어섰습니다. 유로존의 12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예측치에 부합한 마이너스 0.8로 전월 대비 큰 폭으로 낮아졌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1월 서비스 구매관리자 지수는 잠시 후 23시 45분에 1월 ISM 비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자정에 발표되며 새벽 4시에는 라팔 보스텍 애틀랜타 연은 총재가 연설을 갖습니다. 네, 주요 경제지표 일정 화면으로 만나보고 왔습니다. 그러면 월요일은 누구와 함께하는지 화면으로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해선시대는 선겸 맞선님과 함께합니다. 맞선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견 선생입니다. 자, 저번 주 파월 의장의 발언도 있었고 비농, 실업률, 그리고 구인이직 보고서 등 노동 위크 데이였죠.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시그널을 우리한테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노랜딩, 소프트 랜딩, 하드 랜딩 포함해서 비농, 실업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구인이직 보고서 분석까지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본적 분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가져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만큼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이런 내용들 다 챙겨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성겸 마스터님께서 월요일만 출연해 주시죠. 그래서 화수목금 너무나도 아쉽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마스터님과 한 주 꽉꽉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를 꾹 누르신 다음에 입장코드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성겸 마스터님 성함을 문자샵 0082번으로 보내주셔도 저희가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똑같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링크 누르고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나스닥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현재 나스닥 프리장에서 0.20% 밀려나면서 약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란불 켜주고 있고요. 지금 17,695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22시경에 지금 17,739포인트에서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조금 더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월 의장이 현재 시간으로 4일, 우리 시각으로는 오전에 미국 CBS 프로그램에 60분, 이 프로그램 60분에 출연했는데요. 경제가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can be proven in waiting Lakers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조금은 prudent, 지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수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이 인플레이션이 2%로 하락할 것이라는 이 확신을 더 갖고 싶다라고 재차 말하면서 FOMC에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다시 한번 일축했습니다. 더해서 너무 빨리 또는 너무 늦게 움직일 위험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된다라고 덧붙였는데요. 다만 이 프로그램의 녹화는 지난 1일에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전월 대비 35만 3천 명이 급증했던 이 비농업 고용지표보다 빨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용지표와 관련된 언급은 이 프로그램에 담기지 않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고용지표 이야기 함께 풀어보면서 마수선님과 잠시 후에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기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기사입니다. 두 번째 기사는요, 지금 시장이 연착륙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랠리를 이어오고는 있는데 지금 주식시장 투자자들은 이 노랜딩 경제가 지금 슈퍼 트러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로저 피거슨 전 연준 부의장은 이 시나리오에 따르게 된다면 인플레이션이 하락을 멈추고 경제는 강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했지만 이것이 가능한 결과라고 보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는데요. 그 이유 첫 번째로는 기업들의 낙관적이지 않은 전망 그리고 지역은행에 대한 우려가 다시 재등장했다라는 점을 문제로 꼽았습니다. 연준이 3월 금리를 인하한다면 지역은행을 구하기 위한 조치가 될 수는 있지만 빨라야 5월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5월까지는 특히 위험한 시기에 대한 리스크오프에 나서야 한다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사 살펴봤는데요. 하나씩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월 의장이 CBC 그 60분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마스터님, 일단 고용지표 발표가 나기 전에 인터뷰를 촬영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고용지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상치보다 좀 크게 상회를 했고 파월 의장은 이 부분을 지금 챙겨보지 못한 상황에서 인터뷰를 했잖아요. 지금 좀 어떻게 좀 생각이 좀 바뀔 수도 있었다라고 보실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네. 파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를 리가 없죠. 지금 경기 상황이 어떻게 됐고 경기 사이클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네. 모를 리가 없는데 네. 굉장히 이제 어차피 경제하고 정치는 따로 떨어져서 생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 주말 특강을 한 2시간 반 정도 했는데요. 일요일 날에도. 네. 여기에서도 제가 일단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저께 주말 특강 내용을 제가 잠깐만 조금 복기를 해드리면 네. 파월 의장은 모르고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첫 번째 기사에서 보시면 자, 경기가 좋아질 수 있다, 경제가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금리 인하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게 네. 사실상 말에 모순이 있는 거죠. 네. 경기가 좋아질 것 같다라고 하면 더 밀어붙여야죠. 더 밀어붙이려면 어떻게 됩니까? 금리를 인하해서 소위 얘기해서 이제 붐업을 일으켜야 되는데 네. 금리 인하하는 게 지금 너무 두려운 거죠. 금리 인하를 해버리면 기껏 지금 9.1에서 3.0대 3.23%로 네. 떨어뜨렸던 이게 물가를 다시금 기대 인플레이션이 오르면서 오르게 하는 역효과죠. 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여러분들 이제 미국의 대선이 네. 이제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뭔가 조금 이상한 소문들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트럼프가 맞아요. 예, 트럼프가 지금 경선에서 좀 이기고 있죠. 예, 네. 굉장히 좀 희한한 뉴스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네, 뭐 트럼프 전 대통령도 자기가 대선이 되면은 이제 파월 의장을 하지 않겠다라고. 해고하겠죠, 뭐. 네. 일단은 그런데요. 자, 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건 뭐냐면 제가 저번 주에도 일단은 말씀드렸다시피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경기를 부양시키는 걸 원합니다. 그러려면 금리 인하를 해야 되고 네.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인데 자, 파월은 2022년 8월이죠. 네. 2022년 8월 우리가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공식적으로 자기는 폴 볼커의 뒤를 따라가겠다라고 그렇게 사실상 선언을 했어요. 금리 인상을 굉장히 지속적으로 그리고 강도 높게 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는 겁니다. 이런저런 뭐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기는 하지만 네. 그때부터 파월 의장이 지금까지 보인 행보는 네. 굉장히 적절한 행보였다라고 일단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항상 제가 이제 평가를 하는데 네. 청문회에 불러다니고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기자회견 중에 여러 가지 질문을 받으면서 공격을 또 많이 받았죠. 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그 연방위원들의 공격을 많이 받음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지금 2년 넘게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잡아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자, 근데 이 2년 동안 했던 것들을 모두 싸그리 네. 없애버리는 게 바로 금리 인하다. 그러니까 경기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지금 고용 지표가 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네. 고용 지표가 굉장히 견고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경기는 좋아
보입니다. 좋아 보이는데 겉으로는 좋아 보이는데 이게 당연한 수순이 아니라 당연한 수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금리 인상을 2년 동안 했기 때문에 네. 그 부작용이 나타나야 하고 그 부작용은 노동시장에 임팩트를 주면서 실업률이 높아지고 고용이 안 좋아지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늘어나고 구인이직 보고서 상의 구인과 이직의 비율이 낮아지면서 임금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면서 경기 침체, 뭐 연침체든 아니면 경침체든 사실은 상관없어요. 두 번째 주제가 이제 노랜딩 말씀하셨잖아요. 네. 무착륙, 네. 소프트 랜딩, 하드 랜딩, 노 랜딩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네. 과연 어떤 랜딩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미국이 향후에 V자 반등을 그리면서 경기를 회복할 것인지 아니면 침체에 빠질 것인지가 명확히 보이는 거죠. 자,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일단은 네. 무착륙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노랜딩입니다. 경기 침체가 아예 없다는 거거든요.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 지금 노랜딩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제가 결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결론을 먼저 좋을 말씀드릴게요. 거라고 생각했는데 문제점이 굉장히 큰 문제가 있죠. 왜냐? 고금리, 고인플레이션, 고물가의 고착화입니다. 수년간 계속될 겁니다. 네. 자, 여러분 보세요. 무착륙입니다. 노랜딩이거든요. 경기 침체가 없어요. 아예 경기 침체가 없는 거예요. 경기 침체가 없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못합니다. 지금 금리가 5.5%인데 여러분 네.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복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2022년 초에 0.25%였어요. 근데 지금 5.5%예요. 몇 배죠? 22배? 네. 맞나요? 약 22배가 오른 겁니다. 2년 동안. 근데 이게 2년은 아니에요. 왜냐? 6개월 정도 금리 동결했기 때문에 1.6년이죠. 1년 반 동안 22배 금리를 올려버렸어요. 자, 근데 무착륙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경기 침체가 없는 상태예요. 경기 침체가 없는 상태니까 금리 인하를 못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5.5%라는 금리가 고착화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자, 두 번째, 인플레이션 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뜻이잖아요. 무착륙은. 네. 그럼 인플레이션이 지금 3% 초반까지 잡혔는데 이게 오르겠습니까? 안 오르겠습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 오르면서 오를 수밖에 없어요. 네. 최소한 지금 이 3% 초반의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된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노랜딩이 뭐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다. 노랜딩의 결론은요. 이건 제가 이제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노랜딩의 결과는 고금리와 고인플레이션의 고착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스러운 순간이 수년간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사에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네. 기본적 매크로 시장을 분석하는 기본적 분석을 할 때 계속해서 일단 강조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제가 일요일마다 이제 주말 특강 하고 있죠. 예, 주말 특강 밤 9시에 하니까 일요일은 성견 선생님과 함께 한다라는 생각 가지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많이들 배우시고 정보 얻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착륙, 노랜딩은요, 여러분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는 있으나 네. 결국에는 고물가와 고금리의 고착화, 수년간 고착화되는 이런 굉장히 안 좋은 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기사 살펴보고 왔는데요. 지금 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비농업 고용이 또 강하고 인근 상승률도 가파른 모습을 좀 그리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도 좀 후퇴했는데 오히려 증시는 또 반등을 했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은 어떤 쪽으로 바라보고 있길래 시장은 반대로 또 움직이게 된 건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 마사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시장은 일단은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희망은 있어요. 금리 인하는 지금 할 것이고 네. 금리 인하의 시기가 일단은 언제냐. 그거를 일단은 재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어떤 기사가 나오더라도 이제 네. 우리가 추세 편승을 해야 되는데 추세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시장이 금리 인하를 통해서 위로 올라갈 것이다라는 시장 참여자들의 그런 희망적인 그런 희망이 지금 계속해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지금 조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일단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우리 해선하시는 분들은 네. 기본적으로 대응입니다. 대응이 첫 번째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응을 지금 매수 쪽으로 계속해서 대응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포커스는 매수 쪽으로 맞추시되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굉장히 네. 많이 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흔들 수 있다. 하지만 방향성은 일단은 매수 쪽이 맞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되고 지금 두 번째 기사를 이제
조금 있다가 앵커님께서 말씀을 하신 다음에 제가 두 번째 기사에 대해서도 한번 심도 있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기사는요, 이 노랜딩과 관련했던 기사였습니다. 이 기사를 토대로 좀 본다면 지금 시장은 경기 연착륙을 가리키는 신호로 좀 해석하고는 있는데 새로운 종류의 위험, 지금 노랜딩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지금 이 부분이 가장 좀 위험한 이유가 첫 번째는 기업들이 실적이 좀 낙관적이지 않다 이런 전망을 또 내놓고 있다라고 말을 해놓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은행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좀 재등장하면서 이 점도 경제 상황에 굉장히 좀 힘들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기사에서는 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좀 지역은행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좀 쏟아지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좀 퍼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조금 더 심화될 경우에는 시장에도 그리고 위험자산 신호 심리도 좀 많이 낮아질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제가 일단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지표 관련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이제 그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은행 사태에 대해서 일단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역은행 사태, 미국의 지역은행 같은 사태의 경우에는 작년에 일단은 문제가 불거졌죠. 작년에 어떤 문제가 불거졌나요? 채권 수익률, 그렇죠?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채권 수익률이 변동이 나면서 자, 우리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자산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달러, 네. 그렇죠? 두 번째 뭡니까? 미국 국채죠. 미국이란 나라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달러와 미국 국채에 투자를 하면 안전하게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수익률을 창출해낼 수 있다라는 게 지금 현재까지 일단 생각이었는데 네. 자, 미국의 중소은행들이 작년 초에 몇 군데가 무너졌던 요 프로세스를 좀 살펴보면 네. 자, 금리 인상을 해요. 금리 인상을 하면서 뭡니까? 채권의 수익률이 낮아지죠. 채권 가격이 낮아져요. 네. 자, 채권은요, 현물이기 때문에 주식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자, 미국의 중소은행들이 미국 채권을 굉장히 많이 사고 있었는데 금리가 상승되니까 채권의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네. 채권은 현물이기 때문에 주식하고 똑같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럼 내 자산이 줄어들겠죠. 네. 자, 여러분 이게 키포인트거든요. 은행의 자산이 줄어든 거예요. 은행의 자산이 줄어들면 뭐가 발생을 하느냐? 뱅크런 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미국의 중소은행들 몇 개가 무너졌던 겁니다, 여러분. 자, 이게 제가 이제 작년에 여름에 강연회에서 이 내용을 굉장히 자세하게 좀 다뤄드렸는데 네.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어차피 제가 굉장히 많은 강연회를 하는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한 번 다시 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결론이 이거거든요. 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한 미국의 국채를 가지고 있는 은행들이 미국 국채 가격이 떨어지니까 내 자산이 떨어진 걸로 나와요. 자, 그런데 실제로 주식도 마찬가지인데 네. 내가 주식을 갖고 있는데 주식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내 자산이 줄어든 걸로 확정은 안 돼 있어요. 그죠? 언제 확정됩니까? 팔았을 때. 네. 손절을 했을 때, 손절매를 했을 때 내 자산이 떨어진 걸로 확정이 되죠. 자, 그런데 은행 같은 경우에는 아직 팔진 않았어요. 자산을 갖고 있는데 그 네. 자산의 가치가 떨어진 것 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공시를 하지 않습니까? 자산이 떨어진 걸로 나오는 거예요. 재무제표상에. 네.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어때요? 은행에 예적금을 맡긴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불안하죠. 네. 불안하면 뭐가 일어나나요? 뱅크런이 일어납니다. 아. 우리나라 새마을금고 사태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저도 새마을금고에서 돈을 뺐는데 똑같아요. 네. 새마을금고랑. 예. 그렇기 때문에 뱅크런이 일어났는데 요즘에 인터넷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네. 뱅크런 사태가 일어날 때까지 수일이 걸린 게 아니라 이게 뭡니까? 딱 24시간 안에 끝나버렸어요. 왜? 인터넷 뱅킹으로 다 돈을 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중소은행들이 작년 초에 무너졌던 거고 이게 미 정부에서 긴급 자금을 투입을 하고 주요 은행들의 채권을 매입하라는 무언의 협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사태가 진정이 된 건데 이런 상태로 금리 동결 상태로 일단은 계속 가게 되면 네. 어차피 채권의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고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면 미국의 많은 은행들이 갖고 있는 미국채 가격이 떨어질 것이고 자산이 떨어진 걸로 재무제표상의 공시가 될 것이고 그럼 뭡니까?
사람들이 동요를 하기 시작하는 게 또 발생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작년 초에 일단은 벌어졌던 사태고 네.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않는 상태다. 일단 이렇게까지만 여러분들께서 간단히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첫 번째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저번 주에 노동 위크 데이였습니다. 제가 네. 굉장히 좋아하는 한 주인데요. 노동 위크 데이 같은 경우에 수익률도 굉장히 좋고 굉장히 매매하기가 좋거든요. 저번 주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될 거. 첫 번째, 구인이직 보고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비농지표와 뭐가 있었습니까? 실업률. 이 네 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실업률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 노동시장의 금리 상승으로 인한 부작용이 노동시장을 때릴 때 노동시장에서 가장 늦게 반응하고 가장 임팩트가 있는 게 바로 실업률입니다. 그렇죠? 항상 우리 자영업자분들도 아시겠지만 뭐 기업을 경영하거나 중소기업을 경영하실 때 인원 감축을 맨 처음에 하지 않아요. 내가 버티다가 하는 게 바로 인원 감축이거든요. 그게 실업률 지표에 나타나는 게 맨 마지막이기 때문에 어떤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 그리고 경기 침체가 확정되는 것은 실업률의 상승이 무조건 동반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고 끝판왕은 실업률의 상승이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끝판왕이 실업률의 상승이라고 하면 네. 맨 첫 번째도 있겠죠. 맨 첫 번째는 고용 지표인 것이 맞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쪽 고용 지표보다 더 프리하게 보셔야 될 게 바로 뭡니까? 구인이직 보고서다라는 걸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를 작년부터 드리고 있고 2023년 후반기 때부터 고용 지표 우리가 쫄트라고 부르는 구인이직 보고서, 네. 구인이직 보고서를 굉장히 잘 보셔야 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써야 되니까 차트 잠깐 보도록 할게요. 차트는요, 여러분 쓰는 용도로 보겠습니다. 네. 구인이직 보고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수치예요. 1.9대 1입니다. 1.9대 1. 1.9대 1인데 자, 잘 안 써지네. 네, 됐습니다. 1.9대 1입니다. 1.9대 1이 뭐냐면 구인입니다. 구인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을 원한다. 기업이죠. 네. 기업이 구인을 하는 거고 1은 뭡니까? 구직입니다. 직장을 구한다라는 거죠. 이게 1.9대 1이었어요. 작년 초에. 작년에 굉장히 피크였을 때가 1.9대 1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를 원하는 내가 이제 구직을 하는 어떤 노동자라고 하면 네. 나를 원하는 기업은 1.9개가 있는 거예요. 약 2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네. 그러면 내가 A라는 회사에 가기로 했는데 네. B라는 회사에서도 나를 원해요. 왜? 사람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A라는 회사에서 월급을 200만 원 주겠다고 하면 B라는 회사에서는 야, 우리는 220 줄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게 A 귀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우리는 220에 밥값까지 줄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B는 또 어떻겠습니까? A 거 받고 플러스 뭐예요? 네. 교통비까지 지급할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현상이에요, 여러분?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줄어든 현상. 그래서 최종 생산물인 상품의 가격은 어떻게 돼요? 오릅니다. 이게 임금이 오르는 거고 시간당 임금이 오르는 거고 임금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는 거예요. 이게 코로나 때부터 계속 지속되어 왔던 건데 네. 저번 주에 일단 발표된 건 어떻게 되냐면 네. 1.9가 1은 어차피 픽스가 돼 있는 거고 1.9 같은 경우에 1.4로 내려왔어요. 일단 1.4로 내려왔습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1.4대 1이 돼서 임금 인플레이션이 조금 낮아진 거는 맞다. 물론 이제 시간당 임금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 오른 면이 있기는 합니다. 이거는 제가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큰 프레임에서 1.4대 1로 일단은 내려온 거는 맞다라는 건데 이게 과연 더 내려올 것인가에 대한 것은 굉장히 큰 퀘스천 마크가 붙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왜 퀘스천 마크가 붙냐면 네. 제가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차피 오늘 시장은 네. 크게 많이 뭐 보실 건 없습니다. 지표도 없고 월요일이기 때문에. 자, 1.9대 1이 1.4대 1로 내려왔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두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네. 코로나 팬데믹 때 굉장히 실업률이 높았어요. 많이 해고를 당했습니다. 자, 그러면 팬데믹이 지난 후에 해고됐던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 공급이 다시 돼야 되겠죠. 네. 근데 노동시장에 공급이 되지 않아요. 왜요? 두 가지 이유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은퇴자들이 이제 회사에서 해고를 당한 사람들 중에 상당 부분이 지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화됐었죠.
네. 2010년부터 지금 13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화되면서 사람들의 자산 가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도 네.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내가 해고를 당했는데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모기지론하고 영모기지론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지 않습니까? 내 집을 맡기고 평생 연금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은퇴자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때 해고당했던 그 노동 공급자들이 네. 시장에 복귀를 안 하죠. 자, 팬데믹이 끝났습니다. 수요는 있어요. 아, 이제 우리가 공장을 돌려야 되고 세일즈를 해야겠다. 사람을 뽑아야지 해서 수요는 있는데 네. 해고당했던 사람들이 공급 시장에 들어오지 않아요. 자, 수요는 올라가고 공급은 줄어들었습니다.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예, 이제 제가 처음에 트럼프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 자, 팬데믹 딱 생겨나자마자 트럼프가 뭐 했습니까? 이민자들 다 내쫓고 멕시코에다가 이상한 성벽을 쌓았죠. 네. 자, 미국이란 나라는 굉장히 네. 다민족, 예, 다인종이죠. 거기에 불법이든 합법이든 체류자들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 체류자들이 네. 사회 기저산업에 노동력을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쫓겨난 거예요. 코로나 때. 그리고 뭡니까? 타이틀 42라는 법안 때문에 거의 대부분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그리고 트럼프가 대통령에서 물러나면서 수요는 올랐는데 네. 이민자들의 노동 공급이 현실화되지 않았다. 이것도 뭡니까?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오르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수요와 공급, 네. 구인이직 보고서 상에 1.9대 1이라는 게 지금 지속돼 왔던 거고 이게 조금 내려서 1.4대 1이 됐으나 이런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게 1대1로 맞춰지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결론은 뭡니까? 네. 임금 인플레이션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 전년이나 전월 대비해서 조금 낮아질 가능성이 있을지언정 1대1은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러면 이 임금 인플레이션의 어떤 한 파트도 우리가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오늘 일단은 월요일이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조금 장황하지만 키포인트만 일단은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네. 성견 선생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주말 특강이나 아니면 기본적 분석 해드리는 시간에 이런 것도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으니까 매크로 시장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방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일단은 전체적으로 큰 프레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 마스터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지금 지난주 같은 경우는 고용 지표들이 굉장히 많이 발표되는 이 노동 위크였습니다. 그럴 때 내가 정말 수익을 가장 잘 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죠. 정말 친절하고 그리고 세세하게 쉽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을 굉장히 어렵게만 느껴지실 수가 있는데 꼭 짚어야만이 또 수익을 굉장히 극대화하실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으시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매일매일 이러한 전략들 꼭 놓치지 말고 함께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가져다 대시면 링크 뜹니다. 링크 꾹 누르시고 입장 코드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성견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내일장도 함께 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나스닥에 관한 전략도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장에서는 어느 쪽으로 방향성 봐주고 계실지 마스터님 편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3, 2, 1 들어주세요. 오늘은 매수 시그널로 들어주셨습니다. 매수 시그널 들어주신 특별한 오늘의 기술적인 부분이 있을까요? 많이 특별한 것은 없는데 네. 일단은 일봉 좀 보도록 하죠. 어차피 월요일은요, 여러분. 네. 월요일은 조금 있다가 이제 뉴욕전 개장을 하잖아요. 한 9분 있다가 개장을 할 건데 굉장히 좀 러프하게 보셔야 돼요. 이게 안 한다, 자리가 안 나오면 안 한다라는 생각으로 일단 월요일은 그렇게 좀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지표도 없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지표가 있으면서 거래량 터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표 있는 날도 아니고요. 그냥 굉장히 조금 잔잔한 날이다라고 일단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일봉 보겠습니다. 일봉상으로 보시면 큰 거는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5일선과 21선 골든 크로스 나오면서 일단 매수 쪽으로 가고 있는 모양새 보이고 있죠. 그리고 요게 이제 일단은 중요한데 17,793.50 라인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겨나고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한 이 라인을 지금 일단은 가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수렴 구간, 횡보, 박스가 나올 거라고 일단은 예상이 됩니다. 네. 물론 이제 우리가 이평선 매매를 할 때는 네. 5일선과 21선이 골든 크로스 되는지 데드 크로스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일단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골든 크로스가 나오죠. 일봉상 골든 크로스 나와 있고 양봉이 계속 일단은 뜨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매수 쪽으로 일단은 보시면 되고, 자, 분봉상으로 일단은 대응을 하신다라고 하면 아직은 보실 수 있는 게 없죠. 자, 쭉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뉴욕장부터 우리 유럽장부터 일단 보도록 할게요. 네. 유럽장 시작하고 거의 추세 없고요. 6시 지나서 V자 반등에 한 번 일단 추세를 줬는데 이거는요, 여러분 굉장히 잡기가 어려우십니다. 실제로 매매를 하시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이런 패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에서 매매하셔서 수익 많이 보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자, 그렇다라고 하면 뭡니까? 유럽장 아침장 제외하고 아시아장, 아시아장 제외하고 유럽장 제외하면 지금 사실상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대응의 영역이 첫 번째다. 그 두 번째 뭡니까? 대응의 영역이라고 하면 언제 어디에서 대응을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제가 항상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는 건 뭡니까? 주요 시간대예요. 주요 시간대. 아시아장, 유럽장, 뉴욕장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자, 그러면 아시아장하고 유럽장 같은 경우에 큰 재미를 일단은 못 봤기 때문에 여러분 뉴욕장 한 5분 정도 있다가 시작하는 뉴욕장에서 추세 일단은 타시면 되겠고요. 일봉상으로는 아직 매수 방향이 유리하죠. 일봉상으로는 그래도 쭉 뻗는 매수 방향이 아직은 유리하기 때문에 추세가 나온다라고 하면 매수 쪽으로 일단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대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남자의 종목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이런 추세를 줄 수도 있고, 네. 굉장히 꼬리가 길면서 많이 흔드는 이런 진짜 와리가리하는 장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대응의 영역으로 생각하시고 컷 잘 걸고 손절 잘 걸고 일단은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봉상 매수 방향은 맞기 때문에 매수 쪽으로 일단은 드리고요. 이 대응의 영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따가 이제 뉴욕장 시작하면 네. 제가 자리 한번 다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나스닥은 추세적으로 일단 매수 시그널 들어주셨는데요. 잠시 후에 개장하고 나서 바로 또 나스닥과 관련한 자리값 정확하게 또 세워주실 예정이니까요. 바로 지금 끝까지 또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전략들 계속해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 꾹 누르시고 입장 코드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성견마사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링크 꼭 누르고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스닥은 여기서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크루드 오일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현재 크루드 오일은 지금은 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빨간불을 켜주고는 있지만 0.03%가량 굉장히 미미한 상황이고요. 72.31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관련된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일과 관련한 뉴스입니다. 일단 미국이 2일과 3일 이틀 연속으로 친이란 무장 세력에 대한 공습을 단행하면서 확전 불안감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모두 겉으로는 확전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었는데요. 보복에 또 다른 보복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면서 지금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각각의 공습 목적이 좀 달랐다. 이 점을 좀 강조하고 나섰는데요. 첫 번째죠. 2일에 시리아와 이라크 내 무장 세력에 대한 공격은 미군 3명이 사망했었던 미군 기지 공격에 대한 보복이다라고 밝혔고요. 3일 공습에 대해서는 후티에 의해 위협받아왔던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서 했던 공격이었다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이란과 주변국은 미국을 즉각 비난하고 나섰는데요. 이집트는 지난 1월에 수에즈 운하로 인한 수입이 거의 절반으로 줄었고 지금 지난달 중에 주요 무역 동맥을 통과하는 선박의 수가 3분의 1 이상 줄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무역 항로에 진전은 없는 상황인데요. 오일 같은 경우는 이런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관해서는 조금은 영향을 덜 받는 모습이고 오늘도 지금도 파란 불을 일봉상으로 켜주고 있습니다. 4거래일째 파란 불을 켜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슈들이 오히려 좀 어떤 영향을 좀 가져가게 될지 아니면 달러를 좀 더 찾아봐야 될지 이 부분 바로 시그널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수님 편말 바로 준비해 주시고요. 네, 3, 2, 1 들어주세요. 오늘은 매도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제가 가져온 이슈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오히려 좀 상승 촉매제가 될 만한 그런 이슈인데 아직 여전히 좀 이런 뉴스는 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일단 말씀드렸는데 네. 사실은 요거는 중동 지역은 두바이유에 거의 직격이 되고 근데 두바이유는 우리 CME에서 거래가 안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거래를 하는 거는 북해산 브렌트유하고 텍사스 중진유 요거기 네. 때문에 사실은 크게 지금 어떤 이슈화가 돼 가고 있지는 않고 이거는 일단 기술적 분석으로 일단은 제가 봐드릴게요. 네. 기술적 분석은요 딱 나옵니다. 이거 제가 저번 주에 그려드렸던 건데 지우지 않았습니다. 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자 여기죠 여기에서 제가 출연했을 때가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게 뭡니까? 이게 쌍봉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쌍봉입니다. 자, 이게 만약에 이걸 전고점을 뚫는다라고 하면 네. 이 라인까지 일단 열려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게 쌍봉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쌍봉매매면 전 저점을 뚫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전 저점은 어디냐면 여기죠. 여기가 전 저점이 하나가 될 것이고 두 번째 전 저점은 어디가 됩니까? 여기가 될 겁니다. 68.28달러. 그렇죠? 자, 이거를 조금 크게 늘려볼게요. 차트를 크게 늘려보면 이 두 군데를 뚫는다 해도 뭡니까? 다음 라인은 어디가 돼요? 다음 라인은 여기까지 일단 열려 있고요. 그 다음 라인은 최하단은 여기까지 일단 열려 있는 겁니다. 크게 보면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매도 사인을 일단 드린 이유는 쌍봉입니다. 쌍봉이기 때문에 밑으로 더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전고점을 돌파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고점을 돌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저점을 이탈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저점 라인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가가 69.56달러네요. 정확히 69.56달러를 뚫을 가능성이 많고요. 그 다음 라인 여기 보이시죠? 68.28 라인. 68.28 라인을 뚫고 내려갈 가능성이 많다. 첫 번째 라인과 두 번째 라인까지 일단은 그 근처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 지금 현재 가격이 72.44달러 요 정도 되니까 네. 현재 가격에 대비하면 약 한 300틱 정도 되죠? 저가가 69.56이니까 약 300틱 가량의 룸이 일단은 조금 남아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판단하시고 매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일은 지금 쌍봉 지역이 나왔고요. 전저점을 뚫는 이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 일단 이렇게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오일은 일단 기술적 분석으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분석으로 매도 전략 짜주셨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자세한 전략 그리고 자리값 매일매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 누르시고 입장코드 입력하고 들어오신다면 우리 마스터님께서 또 매주 화요일마다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진행해주고 계십니다. 오전과 오후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제는 또 주말 특강을 또 해주셨습니다. 그런 만큼 이렇게 들어와 계신다면은 언제든 또 공부를 이어가실 수가 있으시니까 지금 바로 활짝 열려 있을 때 개봉 카메라 어플 켜셔서 QR코드 입력하시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미국 증시 개장 상황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 3대 지수 모두 다 하락으로 출발하는 모습 포착됐습니다. 상품 같은 경우도 크루드 오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파란불을 켜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크루드 오일도 하락으로 전환하는 모습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나스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 지금 개장 이후에 장대 음봉을 그려주면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22시 0일분 경우에는 17,739포인트까지 올라가기는 했지만 좀 하락으로 좀 밀리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양봉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크루드오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크루드오일은 0.10% 밀려가고 있습니다. 72.21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개장 이후에도 장대 음봉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골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는 개장 이후에 특별하게 좀 큰 움직임은 보여주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지금은 양봉을 그려주면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약박권입니다. 지금 0.90% 밀리면서 2035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개장 상황 살펴보고 왔는데요. 우리 마스터님께서 개장하자마자 또 자리값을 굉장히 잘 잡아주시죠. 바로 나스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나스닥은 개장 이후에 어느 쪽으로 방향 그리고 자리값까지 잡아주실까요? 나스닥 말고요. 네. 미니다우하고 항생 보겠습니다. 네. 자, 차트 일단은 펼치시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자, 항생 일단은 보겠습니다. 항생 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음봉을 일단은 그리면서 가고 있고요. 매도 종가입니다. 이제 음봉이거든요. 음봉 종가 일단은 진입하시는 걸로 그렇게 일단은 포지션 잡으시면 되고. 네. 자, 다우입니다. 다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음봉을 그리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나스닥 빼고는 지금 밑으로 하방으로 가는 일단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매도 준비를 일단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우 같은 경우에는 38,000 어디입니까? 38,590. 38,590에 매도 MIT 하시고요. 590에 매도 MIT. 항생은 바로 때리세요. 470입니다. 470에 매도. 470의 매도 바로 일단 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밑으로 조금 내려가고 있는데 오케이. 네. 470 올라왔습니다. 예. 항생은 470의 매도 일단은 때리시면 되겠고 그리고 미니다우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588 정도 말씀드렸나요? 예, 그 정도 일단 해서 음봉이죠. 예, 음봉에 일단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선에서 590 정도, 590 정도 일단은 들어가시고 네. 항생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죠 470 정도 해서 컷을 한 40개 정도 일단은 잡으시고요. 컷 40개 정도 잡으시면서 가보시는 전략 이렇게 가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지금 시간이 지금 뭐 얼마 안 됐으니까 네. 중간중간에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마스터님께서는 개장하자마자 또 실시간으로 봐주시는 만큼 매일매일 노란톡방 들어오고 계신다면은 이 노란톡방 안에서 미증시가 개장했을 때 굉장히 든든하겠죠. 그런 만큼 지금 활짝 열려 있을 때 성경 마스터님과 함께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링크를 꾹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이 방법이 잘 안 됩니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0081번으로 성경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마스터님과 함께하게 된다면 지금 내일장에서 또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진행해주고 계십니다. 오전과 오후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해주시는데요. 조금 전에 항생과 그리고 다우지수 이렇게 봐주셨죠. 그러면 그 오전에는 또 항생지수를 또 같이 또 매매를 해주고 계시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투방 들어오셔서 내일 이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링크까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마스터님과 함께 다음 상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다음으로는 어떤 상품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기대하고 계시는 나스닥으로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3분봉 기준으로 보면 골든 크로스가 나왔죠. 5일선이 21선 위로 가는 골든 크로스가 일단 나왔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매하기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일단은 되게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폭이 굉장히 커요. 폭도 굉장히 크고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손절만 치고 가는 이런 모습이 굉장히 좀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아 보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3분봉도 굉장히 꼬리가 길면서 이런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당장 어떤 자리를 잡으시기보다는 조금 관망하시면서 보시는 전략을 일단은 좀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다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제시해드린 한 590 정도 라인 있죠? 590 정도 라인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이제 아까 항생하고 멘징을 하려고 하면 50틱 이상 일단은 좀 가야 됩니다. 그래서 590 라인에서 일단 들어가신 분들은 손절은 40개 정도만 걸으시고 590에서 50틱 이상 가는 일단은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 자, 지금 지금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 다시 보면 굉장히 많이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성이 지금 없는 상태예요. 자, 두 번째. 다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단은 방향성은 없는데 지금 하방으로 조금 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거든요. 제가 일단은 제시해드린 자리에서 일단 한번 노력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생을 일단은 봐드리면 항생은 여기에서 일단은 470 라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일단은 컷을 한번 준 거는 같고요. 네. 굉장히 지금 좀 많이 흔들고 있어서 아직은 조금 관망하셔야 됩니다. 한번 손절 나갔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하실 필요 없고 컷만 잘 걸고 하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매매 50%는 성공하시는 거기 때문에 컷 잘 걸고 일단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나스닥, 항생, 미니다우는 여기까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나스닥, 항생, 다우까지 개장하자마자 바로 또 망설임 없이 방향성 그리고 자리값까지 잡아주셨는데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러한 전략들을 매일매일 또 챙겨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슈 분석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양방향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전략들을 바로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지금 바로 화면 아래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슈를 못 봤죠. 골드를 이슈를 못 봤는데요. 지금 이 골드와 관련해서 개장 이후의 흐름 궁금하신 분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마선님, 오늘 골드는 개장 이후에는 어떤 쪽으로 방향성 보고 계실까요? 일단은요, 매도 쪽을 보고 있는데 지금 골드 같은 경우에는 일봉상 조금 잠깐 보도록 할게요. 네. 일봉을 좀 보면 지금 저가가 30.8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골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어떤 매물대라고 하죠. 일봉의 그물대, 일봉의 매물대에 오면 여기 사이에서 계속적으로 일단은 소위 얘기해서 가격이 형성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장대 음봉 조금 크게 보겠습니다. 이 장대 음봉이 지금 어떻습니까? 일목에 일단 걸쳐 있는 모습 일단은 보이게 되죠. 자, 그래서 사실은 오늘보다는 내일 전략이 더 좀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게 만약에 이 그물대죠. 그물대를 벗어나는 음봉으로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밑으로 더 빠질 겁니다. 밑으로 더 빠지기 때문에 매도 쪽 전략을 일단은 쓰시면 돼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그물대에서 놀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가격 형성이 놀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다음 날 되면 캔들이 다시 형성이 되면서 네. 이 안으로 다시 들어올지 혹은 바깥으로 형성이 될지가 판가름이 나겠죠. 그때 방향성 설정하셔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알맞다라고 일단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골드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 골드 같은 경우는 오늘보다는 좀 내일장에서 움직임이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결정지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오늘 방송 끝났다 하고 TV 끄고 주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노란투방 들어오셔서 골드 함께 전략 좀 짜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내일의 움직임 꼭 선경 마스터님과 함께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가져다 대시면 링크 뜨는데요.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1번으로 성경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링크 누르고 들어오신다면 매일매일 이렇게 개장 이후의 흐름들 바로바로 또 체크를 해주시니까요. 들어오셔서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전략들 알차게 챙겨봤습니다. 아쉽지만 성경 마스터님과 여기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도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핵심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5일선과 20일선에 골든크로스를 이뤘고 일봉상 매수하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셨고요. 아시아장과 유럽장, 뉴욕장이 열릴 때 추세를 타면서 매수로 대응할 것 챙겨봤습니다. 이어서 크루드오일입니다. 중동 위기는 지금 WTI 가격에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기술적으로 일봉상 쌍봉에 나왔다는 것은 전저점을 이탈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의미로 봐봤고요. 69.56달러에서 68.28달러에서 도달 가능하다라고 챙겨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우입니다. 다우는 38,590포인트에서 매도, MIT 익절 50틱으로 담아봤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해선시대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